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습관과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영양의 비밀 시간이고요. 이 책은 세계적인 영양학자가 45년간의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명저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채소를 싫어하는 의외의 이유, 그리고 플러스 우리 아이들, 우리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채소를 많이 먹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장수 역설 5권족을 통해서 식단을 좀 바꿨는데, 그것이 바로 채소를 많이 먹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유기농 채소를 좀 많이 먹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지만, 근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채소를 왜 안 좋아하게 되는지 그 의외의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채소 말고도 워낙 맛있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본능적인 그 식탐, 본능적인 어떤 음식을 교란하고 왜곡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채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우리가 특히 우리 아이들이 채소를 많이 먹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프레드 프로벤자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발전으로 지난 두세기 걸쳐 작물 수확량은 2배에서 3배 정도 늘었다 하지만 수확량의 증가는 풍부한 피토케미컬을 희생한 대가여서 지난 40년 사이에 43종에 달하는 과일과 채소 및 곡물의 피토케미컬이 5에서 40%까지 감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 전부문에는 특히 식물의 1차 화합물과 2차 화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화합물은 이제 피토케미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피토케미컬은 자주 나올 거예요. 근데 피토케미컬을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그 내용 요약한 걸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식물 자체에는 경쟁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각종 미생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 등을 한다. 또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물질이나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는데,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 말라리아 특효의 퀴닌,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폴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게 이제 피토케미컬인데 2차 화합물입니다. 1차 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비타민, 뭐 단백질, 뭐 탄수화물,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양소고요. 2차 화합물은 이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2차 화합물인데, 이 네이버에서는 좀 좋은 점만 나왔어요. 2차 화합물이 항상 인간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때론 독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건 많은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피토케미컬이 있으면 일단은 식물의 또 과일의 맛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 솔직히 이제 풍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지난 40년 사이에 피토케미컬이 5%에서 40% 가까이 감소했어요. 그게 뭐죠? 채소가 과일이 예전보다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데는 4가지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첫째, 작물을 재배하는 이들이 질보다 양을 중시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전보다 피토케미컬이 덜 함유된 품종을 선택한다. 뿐만 아니라 관계시설의 발달과 질소인 칼륨 등의 비료를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식 또한 풍부한 피토케미컬을 포기하는 대가로 생산량을 증가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작물이 완전히 자라 피토케미컬을 충분히 함유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설익은 채로 수확해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대기 속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탓에 거의 모든 작물은 질소, 단백질 농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잎이나 줄기는 물론 뿌리, 정의줄기, 씨앗, 곡물에서 단백질 함유량이 떨어지고 이는 사람들의 영양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산화탄소 증가는 목초의 아연과 철분의 감소와도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농업이 발전하는데 발전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질보다 양을 추구하면서 피토케미컬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유통의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뭐죠? 설익은 채로 채소를 갖고 오게 되면서 피토케미컬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오염도, 특히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채소의 질, 채소와 과일의 식물의 질이 떨어진 현상이 벌어졌다고 이제 지난 40년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 읽어드리면, 농업 분야는 생산량, 양적 측면과 피토케미컬의 풍부한 질적 측면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차 화합물과 2차 화합물은 식물이 영양분이나 물의 부족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양분과 물, 이산화탄소 충분히 공급하면 이런 화합물이 감소한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와 영양분을 배분하는 패턴이 바뀌고 피토케미컬이 희석되면 1차 화합물과 2차 화합물이 모두 감소한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크게 되면 여러 가지 외적인 위협이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식물들이 1차 화합물, 2차 화합물, 그러니까 풍부한 질적인 어떤 강화를 스스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또 양을 키우기 위해서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 식물들이 내가 왜 1차 화합물, 2차 화합물 만들어야 돼? 그 이유를 못 느끼겠는데 알아서 다 보호해주고 다 채워주는데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신 그 결과는 맛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피토케미컬을 희생하는 현상은 사람들이 채소와 과일을 열심히 먹으려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2013년 미국 성인 중 채소와 과일을 권장량만큼 섭취하는 이들의 비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각각 8.9%와 13.1%. 아이들도 대부분 먹어본 경험이 부족하고 맛이 없다는 이유로 과일과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식단이 가공식품 등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왜곡시키는 그런 음식 라인업이 있어서 우리가 채소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채소와 과일 자체가 예전보다 맛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안 좋아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채소를 먹이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피토케미컬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채소를 먹일 수 있을까? 그 팁이 나옵니다.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반복해서 채소에 노출하면 장기적으로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이게 이 책에 읽어보시면 맛과 피드백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더 깊게 공부해 볼 텐데 이 맛은 우리 미각뿐만 아니라 우리 장기, 장내 미생물, 우리 세포가 또 맛을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좀 어렸을 때, 미취학 아동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채소에 노출이 많이 되면 나중에 학교에서 나이가 컸을 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채소를 차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뭐 엄청 많이 먹지 않다 하더라도 애초에 어렸을 때 아이들의 이제 어떤 머리가 트이기 전에 채소를 노출 많이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무의식적 과정 속에서도 채소를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음식 속에 채소를 숨겨놓거나 다양한 채소를 푸짐하게 널어놓아 아이들에게 채소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예, 숨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채소를 좋아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채소를 좋아합니다. 걱정 안 했어요. 근데 둘째가 정말 채소를 안 좋아합니다. 풀을 너무 싫어해. 그리고 기름진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리를 쓴 게 무엇이냐면 이런 기름진 음식에 채소를 같이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속에 숨어져 있어가지고 채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비주얼로도 채소를 풍성하게 넣게 되면 먹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이고, 또 농촌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채소에 향신료를 첨가함으로 채소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채소에 포도당이나 자당을 첨가해 단맛을 더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단 걸 좋아해요. 이건 인간 자체가 단 걸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달라지긴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단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채소와 단 거를 연결시켜서 차려줘라. 그리고 새로운 음식에 익숙한 맛을 첨가하는 식으로 낯선 음식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우리 몸은 익숙한 음식을 필연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 몸은 낯선 음식을 되게 경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기존 음식이 없을 때 혹은 기존 음식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찾을 수 없을 때 낯선 음식을 먹습니다. 이거는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채소를 기존에 아이들이 잘 먹었던 것과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거와 조합을 한 것도 좋고 기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이 저희 둘째를 먹였던 방식이 그 방식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채소를 같이 버무리는 거죠. 숨겨 놓으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미취학 아동 때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단 거나 아이들이 기존에 익숙했던 음식에 조합을 시켜서 일찍부터 채소에 노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귀찮더라도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아이들이 나중에 채소를 스스로 선택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왜냐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나중에 커서 혼자 알아서 먹고 살 텐데 부모가 그걸 다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챙겨줄 수 있을 때에는 학교 가기 전이나 그래도 어렸을 때 챙겨줄 수 있으니까 그때 이런 식으로 노력하게 되면 아이들이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좋은 내용들을 관련된 내용 쭉 읽어드릴게요. 농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맛이 좋은 작물을 생산하면 굳이 음식 속에 채소를 숨기거나 다양한 채소를 늘어놓거나 별도의 맛을 첨가하는 수고를 부릴 수 있다. 맛과 영양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농업의 관행을 바꾸면 맛과 피토케미컬의 풍부함과 작물의 건강상의 혜택을 높일 수 있지만 관행을 바꾸는 것만으로 채소와 과일의 맛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집약재배 시기에 나타난 변종과 비교할 때 현대의 품종은 맛을 향상시키는 피토케미컬이 부족하다. 피토케미컬이 부족한 재래식 변종이 현대식 변종보다 맛이 좋다. 토마토의 경우 포도당, 과당, 구연산염, 말산염의 수치는 몇 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400종이 넘는 휘발성 화합물의 농도는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현대식 변종이 맛을 강화하는 휘발성 화합물이 부족한 현상은 사람들이 채소,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요인도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농업, 또 우리 21세기에 되게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예, 농업을 하신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이런 내용들도 실제로 좋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실제 농업 하시면서 접목을 하면서 그거를 마케팅도 하시고, 왜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책들도 계속 나오게 되고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어떤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어떻다? 이런 좋은 농법으로 또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만든, 비싸겠죠 조금 더. 그러나 그런 걸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어떻다? 이렇게 하면 맛이 좋다는 거예요. 맛이 좋으면 소문이 날 수 있겠죠. 신선한 작물일수록 다양한 피토케미컬을 함유하며 맛도 좋다. 과일을 완전히 익기 전에 수확하면 맛과 영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피토케미컬 수치가 낮아진다. 수확 이후에는 맛과 피토케미컬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어떤 과일과 채소의 경우는 그 속도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빠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게에서 사는 브로콜리는 대개 수확 후 열흘에서 2주 정도가 지난 것들인데 건강에 유익한 피토케미컬이 75에서 80%, 비타민C의 50%, 그리고 당분과 산화방지 성분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수확 후의 호흡작용 때문에 당분이 사라지며 맛이 크게 떨어진다. 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유통 혁명이, 우리나라 유통이 수준이 떨어진 경우는 아닌데 훨씬 더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익기 전에 수확해서 피토케미컬을 떨어뜨리고 영양물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적어질 거잖아요. 반대로 유통적으로 좀 더 개선을 하고 뭔가 또 다른 혁신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피토케미컬 맛이 좋은 야채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휘발성 화합물은 당분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66종의 재래식 변종의 선호도를 증가시킨다. 선호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휘발성 화합물도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다. 단맛의 착시 현상을 유도하는 휘발성 화합물도 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변종인 마티나는 옐로젤로 빈이라는 과자보다 대략 2배 달다고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마티나의 당분 함유량이 훨씬 적다. 당도 관련된 휘발성 화합물 7가지는 마티나의 경우가 옐로젤로 빈보다 최소 2배 이상 풍부하다. 시트랄 아세트산아밀, 딸기, 복숭아, 라즈베리, 패션프루트, 여지도 마찬가지다. 복합적인 맛과 당도는 이상적인 딸기와 토마토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 시스템 속에서 경쟁자들의 수입이 풍부한 피토케미컬에서 비롯되는 복합적인 맛보다는 생산량이나 외관에 따라 좌우되니 역설적이다. 토마토는 대부분 크기가 작을수록 피토케미컬의 함량과 당도가 높지만 소비자들은 과일의 크기가 작아도 맛이 좋으며 기꺼이 지갑을 연다.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고 여러가지 또 천연화합물 가미되면 가공식품의 당도가 강하지만 거기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당도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죠? 채소나 과일을 우리가 더 좋아할 수가 있겠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채소를 안 좋아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 채소의 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안 좋아하는 거다 라는 어떤 핑계거리를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농업 하신 분이나 어떤 농업 정책을 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는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어떻죠? 이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일찍부터 채소에 노출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우리 여기 또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채식주의자가 될 이유는 없겠지만 이 채식 또 우리 채소가 주는 유익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채소 섭취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또 이 책 읽으시면서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시는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이 같이 채소를 많이 먹는,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